내일까지 해서 수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제가 지금 어디냐면 1단원이 과제 나갈 겁니다.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 수열의 극한이 이제 1단원, 2단원 이렇게 있어. 됐어요? 수열의 극한의 안에가 제목은 그것도 1-1이 수열의 극한으로 되어 있고 1-2가 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들어갈 때 지금 현재 하자는 게 뭐냐 큰 흐름만 생각할게요. 일단 수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극한을 하는 거야. 됐지? 수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극한을 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열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수1 때 배웠던 수열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수열에서 어떤 수열을 가지고 얘기했지? 수열을 무엇을 구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또 나왔던 일반항 AN이 있을 거고 합 SN이 있을 거고 뒤로 갔더니 시그마 형태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점화식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 그걸 그대로 여기다는 뭐만 붙일 거야? 리미트만 붙여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열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끄집어 다 올라와야 돼.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끄집어 갖고 올라와야 돼. 됐어요? 기억이 다 하고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쉽게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극한을 할 수가 없어. 극한 개념은 어렵지 않거든. 극한 개념은 어렵지 않아. 근데 뭐가 어렵냐? 수열이 어려워. 수열이 안 돼가지고 극한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수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서 수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수열의 극한 들어가면서 일본어 그냥 선생님 넣어놓은 거야. 현재 1단원 이름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야. 2단원 이름이 급수야. 2단원 이름이 급수. 자, 1단원 수열의 극한은 그냥 생각하면 뭐 하자는 소리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하자는 소리야. 됐니? 근데 우리는 수투에서도 이걸 공부는 했어. 수투에서 뭘 공부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공부했지. 그렇지? 100% 똑같습니다. 100%는 아니겠다. 한 98%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x는 여기는 실수인데 이 n은 뭐냐면 자연수만 갖고 얘기해. 실수하고 자연수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거의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러겠지? 그래서 이쪽 수열 극한이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은 특정 함수 값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 뭐 3으로 가든 5로 가든 0으로 가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다 뭘로만 가면 되냐면 무한대로만 가면 되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됐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이제 부정형 중에 무한대에 관련된 내용만 얘가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됐어요?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꼴들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0분의 0꼴은 지금은 없어. 이 단원에서는. 두 번째 단원이 급수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급수란 단어 대신에 선생님은 이런 말도 쓸 거야. 합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무슨 단어? 합. 그러면 합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SN이 떠오르지. 그러겠지? 됐어요? 합이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 대신에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무한합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원래는 합이라고 한다고 해. 근데 그냥 무한합으로 해가지고 느낌이 좀 더 낫게끔 무한합이라는 용어를 쓸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그 전에 배웠던 합은 뭐야? 이제 무한합하고 상대적 개념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상대적 개념으로 뭐가 나오냐면 부분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는 있어. 그치? 헷갈려? 합, 부분합, 무한합 이렇게 된단 말이야. 헷갈릴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용어 때문에 용어로 질문하는 문제는 없어. 합의 의미를 쓰시오 이런 건 없어. 부분합의 의미를 쓰시오 이런 건 없다고. 대신 문장을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합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쪽을 쓰냐면 무한합 쪽에 줄 거라고. SN은 뭐라고 쓸 거냐면 부분합으로 줄 거라고. 근데 수열에서는 SN도 합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고 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무한합하고 부분합을 쓸 거고 합은 파트에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부분합 쪽인지 무한합 쪽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급수라는 단어는 무한합인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 표현하면 이럽니다. A1, A2 얘를 더할 때 쭉쭉쭉 가다가 n번째가 있을 건데 여기서 끝나면 SN이야. 그러면 부분합인데 요놈을 어디까지 갈 거야? 그냥 어디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끝은 없어.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얘를 우리는 표현법은 다음에 배워도 되고 그냥 뭐 하자는 소리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단원의 큰 목적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러면 극한적 기술, 무한대에 대한 극한적 기술 하나 필요할 거고 an 구하고 sn 구할 줄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서 수열이 한 70%, 80% 차지하는 겁니다. 수열적 내용이 70%, 80% 차지해. 거기에 우리가 수열 중에 배우지 않았던 수투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있단 말이야. 수열의 모습 중에 수투에서는 다항식 꼴이었거든. 다항식, 분수 형태, 루트 형태 이런 꼴이었어. 근데 수열에서는 다항식도 있었지만 지수 형태도 있었잖아. 그러겠지. 그 지수의 형태에 대한 극한만 우리는 따로 공부하면 내용이 다 같은 거라 보는 거야. 그럼 이해되시죠? 됐어요? 뭐 큰 목적은 두 가지다. 자, 수열의 수렴 뭐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지. 아, 수렴 해야 되겠네. 수열의 수렴 발산. 우리는 뭐 이런 거지. 자, 수열만 생각하면 수열의 수렴에 대한 얘기는 너무 간단한데. 자, 수열은 그래프로 못 그립니다.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수열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점으로 찍어야 돼, 원래. 수열의 그래프는 자연수만 집어넣으니까 점으로 찍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그 점으로 표현하기가 불편하니까 선생님은 그래프로 연결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냥 느낌만 알라고 너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원래 점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프로 찍은 겁니다. 쌤이 요것만 분리를 시켜줄게요. 얘가 지금 뭐 B라고 논다 하면 위에 것도 B에 가까이 가고 왼쪽 거 얘도 B로 가까이 가고 얘도 B로 가까이 가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가지는 분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 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극한적으로 다음에 이제 여기 수열 말고 수열에서는 이렇게 가진 않아. 점점점으로 갈 거야. 그래서 다음에 함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위쪽에서 오냐 아래쪽에서 오냐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 말은 뭐야? 값이 됐단 소리지. 값이 됐단 소리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고 발산은 뭐야? 수렴의 부정이죠. 수렴이 아닌 건 다 발산이라 불러. 근데 그 발산을 우리는 몇 가지를 구분을 시키지. 구분을 시키는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다음에 진동 조심해야 돼요. 진동을 조심해야 돼. 진동은 발산이 진동자예요. 진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진동이 세 가지 진동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점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프로 연결해서 그린 겁니다. 자, 위아래 간격이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세 가지 느낌. 응? 첫 번째는 똑같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 들지? 세 번째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느낌 되겠지? 됐습니까? 이 세 번째는 얘는 수렴입니다. 얘 둘은 발산이고. 그래서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놈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헷갈려요. 무조건 진동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진동이 되면서 수렴하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 요 생각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것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렴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 뭔 말이냐면 두 개가 수렴하는 요 말도 수투에서 했던 거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는데 그 두 수열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리미트를 씌울 건데 AN, BN을 리미트 AN, BN을 뭐 할 거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할 거야. 그러겠지? 뭐만 조심하면 돼?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겠지? 나누기는 뭐 하면 돼? 나누기 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요것만 있으면 얘네들도 수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지? 얘도 어쩐다? 수렴이 된다. 두 개가 수렴을 하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역은 모두 거짓입니다. 수투수에 있었던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 되지만 하나를 가지고 쪼개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야? 요게 이제 문제야. 우리가 요건 더 쉽거든 이제. 개념 문제 이런 거 있어요? 요건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난이도가 중난이도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수렴이 안 나오고 수렴이 갖고 얘기하는 거 말고 어느 나올 거냐면 AN, BN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놈이 나올 거라고. 발산하는 놈이 나올 거라고. 됐니? 두 개가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을 하는데 두 개를 더하고 빼기 해봐라. 두 개를 곱하고 나누기 해봐라. 나누기는 곱하기 사촌이니까 그냥 곱하기만 쓴 거야.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 요런 것은 이론에 없어. 왜 없겠어? 없는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확실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론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확실하게 이론 떨어지지 않고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 낸 거라고. 이해되니? 우선적 이유는 알겠지? 이해되지? 그런데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말이야 지금. 됐지? 자, 수렴 발산을 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합차.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인데 두 개를 더하고 뺐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발산입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수렴 발산인 놈은 발산입니다. 확정이야. 이해되니? 발산인 것은 얘는 몰라. 해봐야 돼. 자, 해본다는 말은 얘가 뭐 할 수도 있다?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야. 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에. 이게 수렴한다고 말을 안 해도 안 되고 발산이나 말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곱하기로 합니다. 수렴 발산 곱하기는 얘도 해봐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곱하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자체가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문제 자체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개를 연산을 했을 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등장을 시킬 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거는 조금 약해. 둘 다 발산이니까. 그래서요.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 발산을 너희들이 조정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이단 말이야. 그러겠지? 수렴이라는 말은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소리고, 발산이라는 말은 진동을 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지. 곱해 갖고 어째야 돼?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게 발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면, 발산에 대한 내용을 쓰면 AN 수렴이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 AN은 알파고 BN은 뿔마 베타가 될 수도 있고 알파 곱하기 뿔마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하나는 알파고 진동은 뿔마 베타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진동이라는 소리야 그냥. 그다음 뿔마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얘가 특정 값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특정 값이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알파가 0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겠지. 일단은 수렴하려면 일단 알파가 0이어야 돼. 됐습니까?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래. 수렴하는 놈은 특정 값을 갖고 있어. 특정 값을 갖고 있어. 발산하는 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지? 일단 0이 돼야 돼. 0이 안 되고는 이래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거는 100% 아니야. 선생님 생각은 한 90%입니다. 90%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모수점 있는 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발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약간 몇 가지로 고착돼 있어. 무한대 발산, 진동 발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발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수렴만 안 되면 일단 발산이니까. 우리 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틀만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적어놨지만 혹시라도 이게 모순점이 발생하면 왜 모순점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집어넣어주고 요 개념을 좀 지워줘야 돼. 얘기했습니다. 얘를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두 개를 곱했는데 하나를 발산하는 놈을 잡을 수 있는 놈은 뭐다? 0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해. 다음. 자, 이제는 무한대분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였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무한대분은 무한대는 뭐가 차수가 지배합니다. 누가 지배한다고? 차수가 지배한다고 생각해. 자, 이론적으로 이번에 또 나올 거야. 뭐가 나올 거냐면 얘가 수렴하려면 어째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분모가 더 커야 됩니다. 맞지? 분모가 커야 돼. 분자가 크면 안 돼. 같아도 되겠지. 분모가 더 커. 누가 있냐? 누가 분모야? 지가 분모니까 여기 요 두 개가 수렴 조건이 되겠네요.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번에 또 나옵니다. 수요일 할 때도 수투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수가 같은 건 너희 잘 아는데 분모가 더 큰 것도 있다는 이 말이야.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은 이렇게 할 건데 이제는 지수꼴입니다. 자, 지수꼴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나오는 뭐냐면 그 전에 수투에서 안 나온 꼴이야. 이제 안 나온 꼴이라는 말은 얘가 이 파트의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 형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지수에 대한 형태에 대한 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일단 지수함수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지수함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프적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지수함수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떤 놈은 무한대로 가지만 어떤 놈은 0으로 가고 있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놈은 0으로 가는데 어떤 놈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수열에서는 다 무한대로만 보낼 거야. 근데 그냥 이게 수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n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n은 자연수만 들어갈 거야. 근데 수열이란 말을 빼고 그냥 지수 형태의 식이라 보면 n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치환을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n을 집어넣게 되면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똑같이 수열역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 해. 이해됐죠? 문제 중간중간에 한 문제씩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놈이 있을 거라고 난 보고 있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대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치환을 통해서 그냥 무한대로 가서 해석할 건지 요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쌤은 공부가 좀 되려고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해석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 되니? 다음에 함수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있거든. 그럼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게 좋긴 한데 안 되면 치환해서 할 것이다. 여기까지 되지? 자, 지수 형태는 뭐가 하냐면 미치지배랍니다. 정확하게 써요. 정확하게 써줄게요. 절대값 미치집이랍니다. 이게 절대값이 큰 놈이 대빵이야. 무한대로 일단 무조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차수가 높은 게 쑥쑥쑥쑥 커진다 이 말이야. 밑도 절대값이 큰 놈이 쑥쑥쑥쑥 커진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절대값 밑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양수 음수적인 개념은 아니야. 그러겠지? 음수라도 관계없어. 자연수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만 집어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면 마이너스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하면서 진동하면서 계속 커질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 밑이 지배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위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항식하고 차수 대신에 뭐만 들으면 돼? 밑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밑이 어째? 누가 더 커야 되겠어? 분모의 밑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의 밑의 절대값이 분자의 밑의 절대값보다 더 어째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지만 어떻게? 차수가 주로 같은 게 많이 나왔지. 차수가 같은 게 많이 나왔어. 요것만 잘 볼 줄 알면 끝난 거야. 다항식에서 차수 볼 수 있었잖아요. 지수 형태에서는 밑을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밑이 뭘 어쩔 수 있어. 1보다 지금 절대값은 했기 때문에 부호는 떼고 볼 거야 이제. 떼고 볼 건데 우리는 지수함수를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있었단 말이야. 다른 뭔가가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1보다 크다 작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안 하고 있어.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에 대한 것은 분모 밑이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다는 소리야. 됐니? 자, 여기다 좀 더 추가를 시켜줄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0분의 0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지수는 뭐냐? 밑이 1보다 작으면 0이 되겠지. 그러지? 0분의 0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0꼴, 0분의 무한대꼴은 자체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니까 안 나올 것이고 무한대분은 무한대꼴 아니면 0분의 0꼴이 나올 거야. 그럼 누가 지배를 할 거야? 밑이 큰 놈이 지배를 할 거고 얘는 어떤 뜻이겠어? 얘는 수렴 조건이 되겠지. 해봅시다.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저 내용은 사실은 지수함수의 등비 수열의 극한을 좀 공부하고 나서 하는 건데 이것만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입니다. 대빵만 찾으라고. 대빵만. 45번은 자, 보통 우리가 극한을 풀 때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집어넣어서 확인 작업을 해야 돼. 어떤 부정형인지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공부가 좀 된다 하면 그거 확인 작업 없이 답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확인 작업부터 할 거야. 첫 번째 문제. 무한대 집어넣으면 2의 무한대 제곱, 3의 무한대 제곱, 2의 무한대, 3의 무한대, 무한대는 무한대. 밑에 두 번째 문제 2의 무한대, 마이너스 3의 무한대, 무한대는 무한대. 부호 빼고 일단. 그치? 세 번째 조심해야겠네. 2의 무한대는 무한대. 3분의 1의 무한대는 그래프 생각해야 돼. 그래프 생각해야 돼. 3분의 1의 무한대는 0으로 갑니다. 아직 우리가 정확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냥 지수함수의 그래프 1보다 작다는 그래프로 생각하라고 해. 47번 문제는 분자는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 0, 무한대 0. 0은 필요가 없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세 번째 더해. 네 번째는 어떻게 돼?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은 0, 3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은 0,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은 0, 3분의 1의 무한대 제곱도 0, 0분의 0꼴이 나온다 소리야.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가 제일 일단 어려운 문제가 된 거라고. 하지만 뭐라 했어 아까? 꼴에 대해서는 누가 중요한 지배를 한다고? 밑이 지배를 한다고. 밑이 지배를 한다고 해? 그러면 2분의 1이 지배, 마이너스 3분의 1이 지배. 절대값이 큰 놈이 지배하겠지. 조심해야 돼. 부호는 중요한 게 아니야. 2분의 1이 지배한다. 그럼 2분의 1이 대빵이 된다 이 말이야. 됐니? 됐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 다항함수와 똑같아. 얘는 누가 지배했어? 3이 지배를 했어. 3 보이니? 얘는 누가 지배했어? 마이너스 3이 지배했어.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얘는 누가 지배했어? 얘는 사실 의미도 없지만 3분의 0이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어. 얘는 뭐가 되겠어? 일단 2분의 1이 지배를 했어. 2분의 1에 플러스 1제곱분의 1이야.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지. 보이니? 이 정도 연산은 쉬워야 돼. 너희들이 그래서 우선 작업 첫 번에 무조건 해야 돼.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일단은 확인 작업해야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0분의 0꼴인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앞에 있는 세 번째 문제 같이 무한대 플러스 0이잖아. 0은 필요가 없어. 무한대만 보면 돼. 근데 눈에 이게 밟혀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필요가 없는데. 얘가 필요가 없는데 눈에 밟혀서 근다고. 다음에 이게 식이 복잡하면 이것도 있어. 지수하고 로고도 있어. 지수하고 로고는 누가 대빵이냐면 지수가 일단 대빵입니다. 그러진 않아 사실은. 지수도 1보다 큰 놈이 더 커. 1보다 작은 놈은 지수는 0이 되니까 그럼 로고가 대빵이 되는 거라고. 로고가 더 중요한 값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은 48번만 얘가 2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됐지? 자, 분모 분자에 2분의 1이 대빵이라고 했으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을 곱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자 여기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해서 2분의 1이 대빵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이 대빵. 사실 3이 좀 더 크잖아. 분모 분자에 3의 n 플러스 1제곱을 곱할 수도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아. 하지만 계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계산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이해되니? 그건 한번 보여줄까? 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얘를 볼 때 이게 큰 게 중요해. 뭘 곱할 거야? 2의 n 플러스 1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5 뭐가 되냐? n개는 1이 들어가고 한 개는 남아있고 이래든가? 2의 n 플러스 1제곱 곱했으니까 n개는 들어갔고 한 개는 나와있고
부호는 맞나 이게?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답하고는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얘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까지 인정되지? 얘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됐지? 얘는 상수 떨어졌고 얘는 뭐야 지금 얘가 밑 7보다 작잖아.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겠지. 0 얘도 0 그래서 2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제 확인자가 보여줬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지수 형태에 대해서는 밑이 큰 놈이 지배하니까 답은 바로 나와야 된다. 되니? 세 번째 요 문제만 조심하고 해. 무한대 0이야. 무한대 0 필요 없어. 해. 자, 얘에 대한 서술형 자체는 그렇습니다. 다항함수와 똑같아. 다항함수에서는 어떻게 잡냐면 분모 최고차항을 잡았어. 분모 최고차항을 잡고 나니까 상수하고 0이 된 거라고. 얘도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분모 최고를 잡는 거라고. 됐어요? 방법론은 그래. 풀이 방법론. 그럼 분모 최고가 누구야? 3을 잡은 거라고. 3의 n제곱을 잡았어.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0, 얘가 0. 답은 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러한 풀이 방법이 되겠다. 이해됐죠?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다항식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없었어. 다항식 없었어.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다항식에서 어떤 내용까지 설명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했는데 정확하게 식의 이름을 봤을 때는 다항식은 없었어. 뭐만 있었냐면 무리식만 있었어. 다항식 빼기 다항식은 없었고 무리식 빼기 무리식 있었거나 무리식 빼기 다항식 있었어. 다항식 빼기 무리식 있었단 말이야. 이해되니?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였어?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뭐가 있었어? 다항식 쪽에서는 차수가 어째야 되고 차수가 같아야 됐고 뭐가 있어? 최고차 항 개수도 같았지. 기억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식을 딱 보고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 루트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었지. 완전 제곱식 생각해가지고 됐습니까? 자, 지수식도 그러면 자, 지수식도 어떻게 풀 거냐면 지수도 분명 만약 나온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면 루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느낌 나올 거야. 다 보여 안 보여? 자,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냐면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풀었던 그 수투에서 풀었던 걸 생각하면 돼. 왼쪽 식을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하면 얘가 2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니? 그럼 얘가 이 정도는 답이 보이는 식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유리화시켜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타나서 이렇게 풀어낼 겁니다. 그럼 이해됐어?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나온다 하면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와 안 나오냐? 왼쪽에 바로 있네.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이런 문제 안 나와. 됐어요? 안 나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풀 때는 여튼간에 다항식도 마찬가지지만 다항식은 차수가 높은 게 대빵이야. 지수는 밑이 큰 놈이 대빵이야. 그럼 밑이 큰 놈을 일단은 요런 풀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밑이 큰 놈을 끄집어내 여기 나오면
끄집어내고 나면 요놈이 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놈이 무한대 요놈은 0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물론 딱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알 수 있어. 알겠어요? 근데 식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방법론은 이렇더라 이거지. 그래서 요놈은 마이너스 무한대임을 알 수 있다 이거지. 방법 얘기했어요? 대빵을 묶어낸다 이거지.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뭐 요 정도. 요거는 했던 거고. 수도 했던 거고. 다음 수열의 대소관계는 뭐 알고 있지? 뭐지? 수열이 함수. 지금 수열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전에 함수하고 똑같아. 수열도 하나의 함수야. 그러니까 수열 자리 대신에 그냥 함수라는 단어만 넣으면 수열에서 배웠던 무한대 극한하고 다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건 뭐야? 원래 뭐 세 가지나 있는데 AN이 뭐 BN이 더 크면 리미트 AN하고 BN은 어쩔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 말이지? 뭐 세 칸 있는 것은 원래는 등호가 있습니다. 원래는 등호가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등호를 빼줘서 문제를 많이 낼 거야. 원래는 등호가 있다고 했어요. 이론상 등호 있는 놈이 등호 있어요. 이 등호 있는 놈 등호 있게는 너희들이 잘 안 틀려. 등호 없는 놈이 등호 있는 게 문제가 되니까 등호 없게 보통 써준 거야. 뭐 샌드위치도 있었고. 됐습니까? 자.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이 발산일 때. 자, 요렇게 볼게요. AN하고 BN이 더 컸어요.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요 표현은 사실 없긴 한데 이론상에 나오긴 합니다. 리미트 AN이 무한대야. 이게 BN이 더 큰데 리미트 AN이 무한대야. 결론적으로 어쩐다 소리야. B는 어디로 가겠어? B는 요거는 무한대로 가는 게 요놈은 참이 되겠습니다. AN이 무한대인데 B는 더 크잖아. B는 더 크니까 B는 무한대가 된다는 말이 맞아. 됐어요? 그런데 BN이 무한대야. 그러면 AN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B는 수렴이다 발산이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지. 뭐 수렴이라 말할 수도 없고 발산이라 말할 수도 없고 무한대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지. 이거는 거짓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알 수 없다가 되겠지. 자, 이 3번 이름만 잠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절대값 A는 어떤 양수보다는 작습니다. 뭐 2보다 작아. 2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어. 그러지? 뭐 할 수도 있어. 뭐 진동도 할 수 있고. 그러지? 뭐 어떤 수렴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야. 됐지? 근데 리미트 BN이 0이면 두 개를 곱하면 0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해되니? AN이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야. AN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러지? 근데 BN의 0이 되면 두 개를 곱하면 0이 된다. 수렴 조건하고 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해됐어요? 아니 무한대가 되면요. 수렴하려면 일단 0이어야 돼. 수렴하려면 일단 0이어야 돼. 0이 몇 마리인지를 몰라. X1차, X2차, X3차 그건 몰라. 하지만 0은 맞다고 일단. 됐지? 0이 됐다고 해서 수렴한다 이건 아니야.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다 하면 안 돼. 그러겠지? 수트에서 했던 거니까. 이 정도. 자, 얼른 풀어보세요. 참거짓을 한번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명제는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이 중에 뭐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5개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우리가 아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한 두세 개 정도 뭐 어렵긴 합니다. 고민할 것은. 됐어? 좀 궁금한 점. 궁금한 몇 번? 조심할 거. 33번. 33번 궁금한 게 아니지. 33번 궁금한 거 아니지. 34번부터 몇 개만 하면 되겠지. AN이 무한대이고 AN-BN이 수렴했습니다. 무한대를 잡을 수 있는 놈은 무한대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를 수렴을 잡을 수 있는 놈은 빼기 무한대니까 빼기잖아. 빼기. 그러지? 빼기니까 무한대를 잡을 수 있는 BN은 무한대밖에 없어. 됐죠? 35번은 AN이 알파이면 어차피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AN 플러스 1도 무한대야.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거이면 요거야.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역은 가면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식이 AN이 되면 왼쪽 식은 N-1이 되겠지. N-2가 되겠지. 똑같은 말이잖아. N 플러스 1이나 N-1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지? 됐니? 36번은 AN이 무한대이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다 알파이다. 무한대가 아니라 AN이 수렴하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는 알파이다. 이해됐지? 됐지? 요거는 이제 역명제는 한번 써줄게요. 자, 이거의 바로 역은 이거는 참입니다.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다 알파가 되면 AN은 알파가 된다. 그러겠지? 홀짝 갔으니까 다 알파가 됐지? 그러겠지? 그러면은 부정으로 따지면 거짓이 될 만한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AN-1이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이야. 그러면 리미트 AN은 수렴이다. 참거짓. 얼른. 은성아, 참이야 거짓이야? 50% 확률도 못 맞춰? 참거짓. 거짓이야. 위에 문장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에 문장 차이점이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됐어요? 위에는 알파라는 말이 있고 밑에는 알파라는 말이 없어. 다시 말해서 홀수 번째는 수렴할 수 있어. 짝수 번째는 수렴할 수 있어. 됐어? 근데 어쩔 수 있어? 얘는 알파가 되고 얘는 베타가 될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야. 플러스 1 마이너스 홀수번 수렴한 거 짝수번 수렴한 거에 각각 수렴한 거라고. 근데 일반 AN은 수렴하다 말을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수렴하면서 같다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같다는 말이 꼭 있어야 수렴할 수가 있다. 됐죠? 그 외에 질문할 거는
요거 조심해야 돼. 39번 거짓이야. 됐습니까? 39번 거짓이야. 발산에 대한 생각을 무한대만 생각하면 안 돼. 진동이 있어. 발산은 진동이 있어. 조심해야 돼. 쉬었다 합시다.